네 번째 결혼이라고? 참 능력도 좋다. 그것도 능력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애인이 없을 데가 없어. 사시사철마다 애인을 바꾼다니까. 대단하다. 도대체 무슨 매력이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를 계속 바꾸는지, 배우자와 연인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배우자의 대처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셋딸아빠 백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뻔뻔하고 극도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았다면 연인 관계나 결혼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때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인생의 파국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이란 말이 있죠. 누가 얼굴에 나르시시스트라고 써두고 다니진 않잖아요.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내고 당하지 않는 책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의심되는 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 검사 MPR을 해서 강제로 정체를 알아낼 순 없죠. 그러나 그들의 패턴을 보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 첫 번째 특징, 트로피 와이프. The Narcissist Next Door라는 책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 패턴을 트로피 와이프라고 합니다. 트로피 다 아시죠? 대회에서 받는 상, 멋진 트로피 말입니다. 트로피를 집에 가져와 책장에 진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보게 되나요? 여러 장식 중 하나로 책장의 빈 곳을 채우는 그냥 장식품이죠. 그와 같이 나르시시스트는 연인과 배우자를 트로피처럼 여긴다는 비유입니다.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를 진정 사랑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들로부터 좀 더 멋진 인정을 받게 하는 멋진 도구일 뿐이죠. 와, 저 남자 능력 있나봐. 저렇게 예쁜 여자를 둘씩이나 데리고 다니네. 저 여자는 무슨 복이야? 저 남자가 타고 온 차가 글쎄 부가티야. 제가 물질과 부에 대한 부정적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의 책장 트로피가 되지 마세요. 당신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 두 번째 특징, 상대 업그레이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만족을 위해 결혼하고 연애를 합니다. 곧 배우자는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한 도구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당신이 타인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이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곧잘 다른 상대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떠날까 하는 걱정에 시달리곤 하죠. 혹 당신을 당분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타인의 관심을 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들들 볶을 겁니다. 들들이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당신의 성장을 원하는 것 같지만 당신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인정과 관심을 끌 수 있는 고급 제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상대 업그레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전화, 컴퓨터 모두 업그레이드 해보셨죠? 냉장고 전화에서 2G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영혼과 생명이 없는 기계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바꾸겠다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 주식 재산 완전히 지금 파산이야. 헛소리 하지마 임마. 단 사실적으로 연기해 보셔야 합니다. 곧 정답을 알게 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상대 업그레이드 절대 당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 세 번째 특징,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정체를 친절과 상냥함, 능력 등으로 속이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영화계에서는 좋은 의미로 영화 감독의 의도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명배우를 의미하기도 하죠. 몇 사람의 실제를 들어볼 건데요. 잉그리드 버그만 들어보셨죠? 카사블랑카, 누구를 위하여 종을 돌리나, 성녀 잔다르크 등의 명화의 히로인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기품 있는 얼굴, 밝은 금발, 파란 눈, 그리고 1m 75cm의 늘씬한 기럭지로 문 남성의 마음을 흔들었죠. 물론 여성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연기력도 좋았으니 뭐 인기가 대단했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잉그리드 버그만도 무명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웨덴에서 날아온 이 외국 여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할리우드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누가 글을 쓰겠습니까? 무명의 외국인 여자가 미국에서 안착할 때 돌봐준 사람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남편 페데르 린드스트롬이었습니다. 남편 페데르는 신경외과 의사였고 이 외국인 배우 지망생 여자를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은 남편 페데르의 외조에 힘입어 생활과 정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연기에 매달리고 기회를 잡게 되죠. 그러다 데뷔 10년쯤을 지날 때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의 거장인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 페데르를 버리고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과 결혼을 해버리죠. 왜 이러는 걸까요? 로셀리니 감독도 그 당시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잉그리드 버그만도 딸이 있었습니다. 이후 잉그리드 버그만과 로셀리니 감독은 작품을 같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할리우드에서도 더 이상 잉그리드 버그만에게 배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잉그리드 버그만을 아꼈던 스릴러물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도 신랄하게 잉그리드 버그만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다른 감독에게 떠난 배우의 자기애적 정체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자기 가정의 일도 아닌데 히치콕 감독이 더욱 분노한 것은 영화 감독 히치콕의 의도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의 페르소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뀐 거죠. 첫 남편과 잉그리드 버그만의 딸인 피아 린드스롬은 성인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왜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딸의 시각으로 볼 때 아버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이혼할 만큼의 문제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그런데 왜 엄마는 이런 아빠를 떠났나?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죠?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애적 성향 때문입니다. 밉거나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상대를 찾아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The Narcissist Next Door에서 버그만의 심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버그만은 사실 전 남편을 사랑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남편과 이혼했을 때조차도. 하지만 보다 근사한 배우자와 결혼함으로써 스스로를 입증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조지아 대학의 키스 캠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친구로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더 나은 연인과 배우자로 바꾸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와 연인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은 남녀의 성 문제가 아닙니다. 박스 코퍼레이션의 설립자,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은 자신보다 38세나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32년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어린 여자와도 결국 파국을 맞았죠. 나르시시스트가 현재의 배우자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더 나은 외모, 젊음,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할 배우자를 찾는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영화 중에 소시오패스, 기만 기술을 밝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링크가 지나갈 텐데요. 영화에서는 잉그리드 버그만이 희생자 역할을 하죠. 가녀리고 기품 있는 여인이 불쌍하게 자기애적 성향의 범죄자인 남편에게 조종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실제 그녀는 자신의 결정으로 아파할 타인의 영혼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잉그리드 버그만의 미모와 미소 그리고 기품 있는 이미지도 나르시시스트의 페르소나 가면이었던 거죠. 끝으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건강한 관계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본성과 타인을 이용하기까지 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는 그릇된 자기애적 성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관계는 파국이며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우는 사랑은 절대 행복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마저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릇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참된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사랑을 만나며 참된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여기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영상에 못 닿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땡!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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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